자, 이제 2교시 시작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답답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나 그런 컨텐츠를 파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술가로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돼요.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 내 예술을 누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방에서만 계속 음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으로 숨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갈고 닦은 음악 실력을 써먹을 기회도 많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프로로 활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돈을 벌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실용음악과에 왔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콘텐츠를 파는 사람들이고, 콘텐츠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런 얘기를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어떻게 음악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NCT 아시죠? NCT가 국가별로 유튜브 조회수 비율을 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팩트예요, 팩트. 자, 여기 읽어보죠. 위 그래프는 1년 동안 발생한 NCT 127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악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 NCT 127의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거 자랑스러운 국뽕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미국 인기가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 다음이에요. 참고로 NCT 127은 지난 3월 3주차 빌보드 200 차트에서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유튜브가 빌보드 차트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예요, 비례 이렇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음악을 듣지 않아요. 음악을 봅니다. 옛날처럼 음악을 비디오 킬스 더 레이디오 스타라는 곡도 있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찾을 때 멜론에서 찾기도 하겠지만 유튜브에서 많이 찾잖아요. 음질도 좋고 눈으로도 만족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악만으로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영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게 메인이고 음악은 그거에 뭐 양념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메인 테마일 수는 있지만 영상이 꼭 붙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DPR이란 팀 있죠. 왜 DPR 라이브인가? 그런 팀 보면 프로듀서가 있고 음악이 있고 플레이어가 있으면서 영상 팀까지 같이 있는 팀들이 같이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굉장히 각광받는 구조가 돼. 있어요, 벌써. 산업에서 그런 팀들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 하나, 음악 하나로 그 포커싱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벌써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언제부터 있었냐? 싸이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빌보드 2등 했죠. 전 세계로 휩쓸어 버렸어요. 강남 스타일이. UK 1등하고 뭐 빌보드 1등 빼곤 다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뭐 영어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싸이가 어떻게 슈퍼스타가 됐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의 폭발적인 반응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올드한 건가요? BTS도 마찬가지예요. 대한 원래는 세븐틴 정도의 팀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말이 좀 웃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빌보드 탑 레벨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략을 짰어요. BTS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10대들 타겟으로 10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뭐랄까
아픔,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는 음악을 메인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매체를 뭘 썼냐?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위에 본 것처럼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별 집계 시스템이 지금처럼 디테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적별로 이게 상관없이 유튜브가 노출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백도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 인기가 막 많아졌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 노래는 뭐야 하면서 미국에서 듣습니다. 유럽에서 듣고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서 미친 듯이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역수입됩니다. 우리나라로. 이걸 백도어 어프로치라고 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인기가 없을 때 일본으로 가서 혹은 동남아로 가서 먼저 인지도를 쌓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어필을 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이거를 붐업하는 그런 구조를 백도어 어프로치라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행사나 공연이나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그래야만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유튜브로 그런 백도어 어프로치가 일어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싸이와 BTS가 된 거죠. 그리고 NCT도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소셜 미디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이 차트를 만든 김진우 연구원이랑 제가 미팅을 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디지털 음원 차트 있잖아요. 디지털 음원 차트는 이미 소셜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음원 사재기 논란 있었던 거 기억나죠? 박경이 누구처럼 음원 사재기 하고 싶다라고 실명을 딱 까버리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그런데 그리고 그거를 우리 마미손이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발라드를 만들어서 불렀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거기 옆에 그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장덕철은 장덕철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송하혜 정도는 뭐 슈퍼스타 K 뭐였죠? 슈퍼스타 K 맞나요? 거기 출신이니까 얼굴은 알려질 정도는 됐겠죠. 여긴 뭐 바이브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여기는 이름이 있는데 얼굴만 보고 장덕철인 거 아실 수 있습니까? 어려울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닐로예요, 닐로. 이 사람 누구게요? 쇼입니다. 재밌죠? 제가 이 밑에 인지도와 콘텐츠의 부조화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되게 계속 어딘가에 스트리밍 계속 되게 돼서 나와. 그런데 내가 저 뮤지션을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조작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조작이 뭘까? 조작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 여기서 기계를 어떻게 이겨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냐 하면 멜론이나 이런 스트리밍 차트에 아이디를 사는 거예요, 아이디. 아이디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다음에 한 약 만 개 정도 있는 만 개 정도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한 달 이용료가 10,000원 정도니까 만 개면 얼마야? 1억 원이겠네요. 만 개가 이렇게 곱하기 10,000원 하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의 돈을 써서 아이디를 만 개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춰서 뭘 하냐? 이 만 개의 아이디를 돌려요. 그래서 한 아이디에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시간 순위가 올라가요. 스트리밍 사이트에 실시간 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실시간 순위. 우리는요 프로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을 찾아 듣잖아요. 검색창 눌러가지고 유명한 뮤지션들 찾아 들어. 근데 대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인기 있는 노래를 듣습니다. 탑 100 안에 있는 노래들이 거기 탑 100 안에 걸리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듣게 돼요. 계속 예를 조회수가 많은 이거 블로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죠? 그럼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어디에 메인에 노출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거 왜 메인이지 하고 또 클릭해서 보겠죠. 비슷해요. 블로그 글을 내가 썼어. 그럼 네이버에서 이게 막 트래픽이 막 올라가요. 막 하나 둘 셋 넷 조회수가 막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를 네이버에서 맨 앞에 있는 메인 화면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가 더 올라요. 모르는 사람도 가서 보니까. 그게 미디어 매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조금 이슈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 노출 만대로 끄집어내서 더 이슈로 만드는 거. 실시간 차트가 멜론 차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원 사재기를 기계로 하면은 실시간 차트까지 조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전을 뽑고도 남는 스트리밍액이 들어와요. 그리고 멜론 차트 1등을 하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비를 그렇게 썼다고 치자고요. 한 5천만 원 정도의 의뢰를 합니다. 실시간 1등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행사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행사비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오픈이 된 거니까 김구라가 얼마 전에 본인 구라철인가 뭐 거기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했어요. 미스터 트롯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미스터 트롯 1차 정도 출연진이 행사를 뛰면 3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30분 기준으로. 송가인은 3천만 원 넘게 법니다. 그러면 1등을 하면은 그런 행사비가 몇백만 원 단위로 막 바뀌어요. 30분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공연을 300번만 한다고 치면 그냥 1억은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지. 이해되세요? 300만 원 기준으로 행사를 10번 뛰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100번 뛰면 얼마예요? 3억입니다. 그러면 300번 뛰면 얼마예요? 9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100만 원 단위로 돈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 차트 1등을 하거나 가요 차트 1등을 하면 행사비가 1000만 원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행사를 300번 했다고 쳐봐요. 얼마인가? 30억을 버는 거예요. 30억을 버는 겁니다. 30억. 그러면은 마케팅비로 5천만 원, 1억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확인이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사실은 전체 다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멜론에서도 이걸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어뷰징을 막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디에서 몇 개 이상 클릭이 안 된다든지 카운터를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국적이 다른데 거기서 갑자기 트래픽이 발생하면 이거는 약간 어뷰징의 낌새가 보인다 해서 카운터에서 제낀다든지 이런 걸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곳 뭐 그래서 이런 기계로 올리는 데는 한도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장덕철이라든지 이런 닐로라든지 요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요 회사 있죠. 요 회사 여기를 바이럴하고 여기를 바이럴하는 회사는요 원래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던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를 차린 리메저 엔터테인먼트란데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 회사도 전부 다 리메저 엔터테인먼트란데요. 여기는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널에 이미 구독자들이 100만 명이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는 구조를 이미 만들고 간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그럼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멜론에서 그 노래를 검색해야 돼요. 검색을 해야 되는데 소셜미디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페이스북에 글이 딱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면 바로 멜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클릭이랑 검색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귀찮음의 강도가 훨씬 커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는 거는 일종의 서비스로 따지면은 뭐 먼 강을 하나 넘는 수준으로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검색을 해서 듣는 케이스는 우리 같은 프로 뮤지션 아니면 엄청나게 감동한 케이스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음원으로 접근성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 사람들 마케팅한 걸 보면 무슨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듣는 노래 탑백 해놓고 1등에다 뭐 이런 노래 꽂아 놓는 거죠. 이 사람들 뮤지션 노래 꽂아 놓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지 하고 들어보게 되고. 그리고 전략을 되게 잘 씁니다. 새벽 2시부터 5시에 1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6시에 급격하게 순위가 막 상승해요. 그러면 실시간 차트에 맨 위에 걸리죠. 그럼 사람들이 이 노래는 뭐야 하면서 클릭을 또 해보는 거지. 그런 전략을 잘 써가지고 이 리메지 엔터테인먼트가 음원의 강자가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법이냐 이거죠.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경이 그러면 박경은 매스미디어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 매스미디어 활동에서 인지도 막 올린 사람들은 차트에서 막 1등 해도 되고 소셜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막 욕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매체가 딸랑 갖고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어요. 페이스북밖에 없고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고. 우리 독립 뮤지션들은 그거밖에 없어.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도 그거밖에 없어. 옛날에는 아예 싸움할 수 있는 방식도 없었어요. 매스미디어를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경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매스미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독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아무 기회도 오지 않는데. 근데 소셜미디어로 인지도와 콘텐츠가 부조화가 돼 있다고 소셜미디어로 그렇게 사람들이 듣는 방식을 우리가 다 욕할 수 있냐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할 얘기도 비슷해요. 트렌드인데요. 온라인 탑골공원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스타가 나왔죠. 양준이. 요즘 이슈가 많지만 양준일 같은 사람은 온라인 탑골공원 때문에 스타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제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게 어떻게 돼요? 매스미디어를 지배해버려요. 그런 케이스가 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소셜미디어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라니까. 그 다음에 노래 제목도 옛날이랑 다르게 굉장히 길게 작업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소셜 미디어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음악으로 돈을 벌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로 수익 창출 계정 1000명 넘어가지고 수익 창출 계정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로 버는 돈, 클릭 하나로 벌 수 있는 광고료, 그게요,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으로 벌 수 있는 광고료보다 그게 한 20원쯤 되거든요. 한 클릭당 20원, 30원쯤 되는데, 버는 돈이. 유튜브 정산해주고 버는 돈이 그 정도 되는데 스트리밍으로 한 번 클릭하면 얼마 버는지 아세요? 6원을 벌어요. 6원. 되게 비참한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 얘기를 할 얘기가 생기겠지만 클릭 한 번당 벌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유튜브가 훨씬 커요.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유튜브로 유명해지면 내 팬들이 생겨요. 그 팬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곡이나 내 컨텐츠를 계속 봐줍니다. 그러면 난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200, 300만 원 벌면서 내 음악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매체가 생기고 내 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음악으로 돈을 버는 건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다음에 거기서 팬덤을 만드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양준일도 그랬어요. 팬덤이 생겼어요. 팬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에만 몰입되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DPR 라이브처럼 이걸 콘텐츠의 하나로 활용하실 수 있게 가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하시고요.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유튜브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틱톡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인스타도, 페이북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셔서 뭘 만드시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펜을 만드세요. 펜.
팬. 얘를 만드셔야 돼요. 팬.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팬을 확보하시면 여러분들은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1인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팬덤이 생기면은 매스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요즘 세상에서는요, 뮤지션은 음악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꼭 이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채널을 만드시고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 하셔서 여러분들의 팬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다음 학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